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서남이 열전을 통해 제국의 변방에서 일어난 기록이 어떻게 제국의 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방의 기록을 통해 제국의 중심을 읽다라는 주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남이의 지리와 문화를 시작으로 한나라 팽창의 기원이 된 의외의 물건들, 제국의 설계자들, 그리고 고사성어 야랑자대의 진정한 의미를 거쳐 사마천의 비판적 역사관까지 총 6장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사기 서남이 열전은 서남이라는 지정학적 무대를 통해 한 무제시대 팽창주의의 명분과 실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인간적 고뇌를 드러냅니다. 즉, 주변부의 거울로 제국의 중심을 비판한 것이죠. 제1장, 서남이의 세계 지리, 문화, 사회입니다.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던 중국 남서부 이민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현재의 스촨, 구이저우, 윈난성 지역인 서남이는 험준한 산악지형이 특징입니다. 한나라의 촉군 서쪽에 위치한 야랑국은 그중 가장 큰 세력을 자랑했으며 그 서쪽으로는 전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말과 검은 소 같은 특산물로 유명한 공과 착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정착 농경 생활을 하거나 목축을 따라 이동하는 등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가진 연방과 백마 같은 부족들이 분포했습니다. 각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수많은 소규모 공동체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공존하는 모자이크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문화적 특징을 추결좌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투를 틀어올리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풍습이죠. 이는 한족의 우임과 대비되는 문화적 타자성을 상징합니다. 제2장, 한나라 팽창의 기원입니다. 제국의 팽창은 흔히 군사적 야망의 산물이라 생각하지만 서남이의 경우는 아주 사소한 호기심과 교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구장과 공죽장이었습니다. 서남이 팽창의 서막을 연 것은 한나라의 관리 당몽이 남월의 수도 번우에서 맛본 구장이라는 특이한 장이었습니다. 구장은 헛개나무 열매 등으로 만든 음료 또는 장으로 추정되는데 당몽은 이 물품이 한나라의 촉군에서 생산되어 야랑국을 거쳐 장가강 수로를 통해 남월까지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나라의 통제권 밖에 있는 미지의 교역로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더 극적인 발견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제의 명으로 서역에 파견되었던 장거는 대하 박트리아 시장에서 촉군에서 생산된 공죽장, 즉 공땅의 대나무 지팡이와 촉포가 판매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인들은 이 물품들이 신독, 즉 인도를 통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나라가 공식적으로 개척한 북방의 비단길 외에 서남이 지역을 거쳐 인도와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남방 실크로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 무제는 이 발견을 통해 서남이의 전략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인도와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길을 확보할 수 있고 숙적인 흉노를 서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3장,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이 과정에는 강압과 회유, 전략을 담당한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당몽입니다. 서남이 진출의 선구자였던 당몽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백성을 강제 동원해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보급의 비효율로 식량 10섬 중 1섬만 현장에 도착할 정도였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현지 주민의 반발을 초래한 힘의 논리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반면 문장과 사마상현은 경문을 통해 한나라의 문화를 선전하며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소프트 파워를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장건은 남방 교역로를 증명해 정벌의 지정학적 명분과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착공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표에서 보듯 당몽의 강압적 방식과 사마상여의 외교적 대안, 그리고 장건의 거시적 전략은 한나라가 현장에서의 실패를 학습하고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유연한 통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4장, 언어에 남은 유산, 야랑자대 고사의 탐구입니다. 인식의 충돌이 낳은 이 고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야랑국 왕,
다동이 한나라 사신에게 한나라와 우리 중 어디가 더 큰가? 라고 물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야랑자대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야랑이 스스로를 크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상 물정 모르고 우쭐대는 어리석음을 비유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무지였을까요? 험준한 산악지대에 고립되어 있던 야랑왕에게 있어 자신의 왕국은 아는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오만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마천은 이 일화를 통해 미묘한 비판의식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 너머의 세상을 몰랐던 야랑왕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리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도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던 한 무제 역시 일종의 제국적 오만에 빠져 자신의 통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5장, 정복의 결실과 명확한 구분입니다. 서남이의 9년화 과정과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한사군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나라는 결국 서남이의 자치권을 해체하고 건의군, 장가군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현지의 군장을 폐지하고 중앙관리를 파견해 제국의 조세와 법률 체계 안으로 완전히 통합했음을 의미합니다. 서남이 9년은 중국 남서부에 위치하며 남방 실크로드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반면 한반도에 설치된 한사군은 위만 조선을 멸망시킨 후 동방 위협 제거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리와 역사적 맥락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제6장, 사마천의 역사관입니다. 그는 왜 주변부의 시선으로 제국을 비판했을까요? 사마천은 비한족의 역사를 열전에 포함해 세계사적 관점을 제시하는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한족 중심적 서술이라는 시대적 한계는 있었지만 중원 중심을 넘어선 그의 시각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사소한 물건에서 시작된 전쟁의 허구성과 민초들의 고통을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릉장군을 변호하다 궁형을 당한 개인적 비극은 권력의 폭력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고 이는 권력의 오만을 비판하는 강력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사마천에게 역사는 과거의 나열이 아닌 도덕적 선택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서남이의 이야기를 통해 제국이 앓고 있는 도덕적 질병을 진단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제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서남 이열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 채널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